혹시 요즘 내 시간이 없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시계는 이미 바쁘게 돌아가고 누군가를 위해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이 챙기고 남편 챙기고 부모님 안부 묻고 그렇게 몇십 년을 달려오느라 나를 위한 하루는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안 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니 예전의 나와는 조금 다른, 조금은 지쳐있는 얼굴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행복을 다시 찾는 첫 걸음이니까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떠올려보면 늘 나보다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에는 오늘 가족 밥상엔 뭘 올릴까? 아이 학교 준비는 다 됐나? 남편은 필요한 게 없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죠.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여자는 집안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자연스럽게 나를 뒤로 미루게 됩니다. 주말에도 나를 위한 시간보다 가족과 친척,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내다 보면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젊었을 때 즐겨 읽던 책, 친구들과의 여유로운 커피 한 잔, 혼자만의 조용한 산책. 그 모든 게 나중에 하자며 미뤄둔 채 어느새 잊혀져 버립니다. 아이들은 성장해 독립하고 남편은 여전히 바쁜 하루를 보내지만 나는 갑자기 한가해진 시간을 맞이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나는 누구였지? 무엇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을까? 거울 속 나를 바라보면 예전보다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에 희끗희끗한 색이 자리 잡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건 마음속의 공허함입니다. 이 공허함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을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남을 챙기느라 정작 나를 챙기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족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물론 가족의 행복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의 행복이 사라져간다면 그건 결코 오래 유지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를 잊고 산 시간들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남은 날들까지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과거의 나를 인정하고 그 시간 속의 헌신과 사랑을 감사히 여기면서도 이제는 나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남은 인생을 더 깊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위한 시간을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집안일을 미루고 가족을 챙기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쉽게 마음을 쓰지 못하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은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챙기는 것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요. 왜냐하면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면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사소한 일에 눈물이 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행복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잠깐이라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책 속에 빠져드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 짧은 여유가 하루의 기분을 바꿉니다. 그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면 표정도 말투도 행동도 달라집니다. 또한 나를 위한 시간은 삶의 변화를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움을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설렘을 느낍니다. 그 설렘은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 마음을 젊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신체와 마음이 함께 변하는 시기이기에 더더욱 나를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몸을 돌보는 건강한 습관, 마음을 채우는 긍정적인 경험이 앞으로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제 좀 쉬어도 돼요 라고 말해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스스로에게 그 허락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나를 위한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다시 웃을 수 있는 힘이 되고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30분이라도 온전히 나를 위해 써보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당신의 인생은 다시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행복을 다시 찾는 건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고 사소한 변화에서 우리 삶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그 방법을 3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나를 위한 30분을 확보하세요. 이 시간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온전히 나만의 공간과 순간이어야 합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습니다. 심지어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비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30분은 당신의 마음을 재충전하는 작은 배터리와 같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시도에 두려움이 생기지만 그 두려움 뒤에는 분명 설렘이 숨어 있습니다. 요리, 그림, 악기, 외국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활력을 되살리는 비밀입니다. 세 번째, 감사 일기를 쓰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고마웠던 일을 3가지씩 적어보는 겁니다.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던 순간, 친구의 짧은 안부 전화, 건강하게 하루를 마친 것. 이렇게 사소한 순간들을 기록하다 보면 내 삶이 결코 작은 행복들로 비어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3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당신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삶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납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남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쌓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예전보다 훨씬 빛나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아끼고 나를 위한 시간을 인정하는 그 순간, 행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날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고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견디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노력의 일부를 나 자신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나의 꿈, 나의 취미, 나의 행복을 이제는 당당하게 마주할 시간입니다. 앞으로의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서지 않을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내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와 시선에 맞추기보다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물론 모든 날이 완벽하진 않겠죠. 때로는 예전 습관처럼 다시 나를 뒤로 미루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땐 오늘 이 다짐을 떠올리세요.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도 행복하다. 이 간단한 진리를 잊지 않는 것이 앞으로의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내가 웃고 내가 행복한 모습이 가장 큰 선물이자 보답이 됩니다. 그 모습이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긍정적인 힘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의 나는 매일 조금씩 변할 겁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작은 목표를 세워 하나씩 이뤄가며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50대든 60대든 오늘 이 순간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 문장을 제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나는 나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다짐이 앞으로 남은 날들을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